한국은 이 정도라고 스웨덴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안은 최근 자신의 나라로부터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던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겼었지만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당했던 수모가 그에게 큰 상처가 됐기 때문이죠. 스웨덴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민하러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대안.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언론에 보도된 대안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사는 대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뛰어난 스웨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를 자랑하고 있으니 스웨덴에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긍지를 느껴도 된다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을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최근 스웨덴은 저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며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으로 오니 저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최근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여행을 떠났죠. 스웨덴의 최고 건축물이라 알려진 스톡홀름 대성당을 꼭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스톡홀름 대성당은 스톡홀름의 중심지 위로 뾰족하게 올라온 철탑 중 하나가 바로 대성당입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대성당은 스톡홀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란 명성을 지키고 있죠. 역대 스웨덴 국왕의 대관식이나 결혼식 등 나라의 큰 행사들이 거행되는 장소로 유명하답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어머니에겐 감정이 남다른 곳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추억을 찾아 떠난 어머니의 생신날에 우린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고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덤프트럭은 도로 공사를 위해 가던 중이었고 트럭에 가득 실려있던 자재가 도로에 떨어진 것인데요. 도로에 떨어진 자재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죠.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터라 부상은 경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퇴원을 했는데요. 며칠 뒤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나이가 70이 넘으셨지만 다른 또래분들에 비해 정정하셨던 터라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셨을 정도였습니다. 시력도 좋은 편이시라 70이 넘도록 안경도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물건이 흐릿하게 보이신다는 말에 너무도 걱정되어 병원을 찾았죠. 뇌 MRI 결과 시신경 쪽에 무언가 발견되긴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즉시 안과를 들렀죠. 하지만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위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일주일이라니 애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시력 검사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무척이나 심각해졌죠. 이젠 바로 눈앞에 있는 숟가락도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제 얼굴도 어디 있는지 만지지도 못하셨죠. 한시라도 어머니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찌푸려야 겨우 앞이 보이는 탓에 밖으로도 잘 나가지 못하셨죠. 결국 근무하던 학교에 휴가계를 내고 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력 검사 예약을 했던 날이 다가왔고 아침 일찍 서둘러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향했죠. 시력 검사는 애태우며 기다렸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금방 끝났습니다. 하지만 검사했다고 해서 바로 원인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3일 뒤에나 나오기 때문이었죠. 시력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안경이라도 하나 맞출 텐데 안경도 맞추려면 최소 며칠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그랬으니 전 세계 모두가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정보를 조금이나마 빨리 접했다면 어머니와 저 두 사람이 조금 덜 고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은 무척이나 후회 중입니다. 하루하루 애탔지만 원래 이 정도 시간은 기다려야 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보살폈죠.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미안해하셨지만 저에겐 일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지 않았고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생님이 모이는 동아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동료 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시력은 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력 검사와 안경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화두가 되었죠. 그런데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한국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왔는데 한국은 안경이 1시간이면 나온다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흘려듣고 시력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안과를 방문했죠.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망막병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망막변증은 고개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시신경이 눈의 유리체가 망막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겨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 그렇게 당겨진 눈의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며 시력 저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수일 내에 증상이 심각해졌다가 가라앉는 증상이었지만 어머니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죠. 일단 안약을 넣으면서 시력이 돌아오길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워낙 진단하기 어렵고 대개는 수일 내에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후유증이라고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안약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점차 일상생활도 회복이 되었죠. 하지만 한번 가버린 시력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책이나 신문의 글씨는 물론 건물 간판의 글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다시 안과를 방문해 시력 검사를 요청하고 안경을 맞추는 기간을 생각해보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스쳤던 생각이 동료 교사에게 들었던 한국 안경에 관한 이야기였죠. 며칠 고심 끝에 속는 셈치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이고 과장된 이야기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일단 몇 날 며칠 꼼짝없이 집안에만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하는 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만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일단 저희는 안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안과는 대부분 안과병원과 안경원이 한 곳에 같이 있거나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안경원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시력 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와도 장소를 헷갈리는 위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 도착 5분 만에 깨달았죠. 안과 병원 데스크에서 어머니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검사 날짜를 예약하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환자 예약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외국인이라 배려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했죠. 그렇게 궁금증만 가득 안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눈에 기계를 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해서 순간 스웨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뒤 끝이 났다며 기계에서 종이를 한 장 뽑아주는데요. 그리고 앉은 그 자리에서 현재 어머니의 시력은 어떻고 망막의 상태는 어떻다 등등을 설명해주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진료실에서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죠. 병원 입구부터 진료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어머니를 진료했던 의사는 현재 진단받았던 망막병증은 거의 호전되었으나 어머니 나이대에 올 수 있는 시력, 저하 후유증이 겹쳐 순식간에 시력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많이 무서웠고 걱정되셨겠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시력 교정술이나 안경 등으로 보완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시력 교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시술 후 최소 2개월간은 안압을 높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처럼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 기간을 넉넉하게 2주 정도 잡았지만 시술 후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마침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저도 덩달아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맞추는 데는 그래도 최소 3일 정도 걸리겠다는 심정으로 안경 의뢰를 하고 그래도 마음 편히 한국의 서울을 구경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조차 저만의 착각이었죠. 안과에서 시력 검사지를 받아서 들고 바로 옆에 있는 안경원으로 향했는데요. 원하는 안경테를 골라보라는 친절한 안경사의 말에 넓게 펼쳐진 안경들 속에서 제 이미지에 맞는 안경을 찾았고 어머니는 은은한 로즈골드색의 안경테, 저는 K드라마 속 주인공이 자주 쓰고 나오는 검은 뿔테 안경을 골랐습니다. 안경테를 고르고 며칠 뒤에 오겠다 하고 나서려던 순간 안경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안경이 나오니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가 기다린 시간은 고작 2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력 검사에서 안경이 완성되기까지 고작 2시간 남짓. 이 과정들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은 안경테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스웨덴이었다면 이 과정을 근 한 달에 걸쳐서 최소 3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속도에 저는 왜 빨리 한국을 찾지 않았나 후회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안과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가 시력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부터 안경까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나라였죠. 한국 온 지 하루 만에 안경을 쓰고 몇 개월 만에 선명한 세상과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아마 내심 표현은 못하셨겠지만 갑자기 흐릿해진 눈 때문에 혹시 이대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을 듯합니다. 남은 일정을 모두 서울 구경하며 우리는 어머니 생신 때 병원에서만 있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으로 재미있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먹과 맛에 취해버리게 되었죠.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웨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눈을 감으니 지난 몇 개월간의 암흑과도 같은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한국을 더 빨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늦게나마 어머니께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드려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스웨덴에서 어머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대성당도 보러 가고 다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듯합니다. 저의 경험을 널리 알려 애타게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선명한 세상을 마음껏 보러 다니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을 생각입니다. 저희 사연을 접한 많은 분도 희망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력이 흐릿해져 한국을 찾은 모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